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공 6시 6시인데 요즘은 좀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거의 뭐 대낮같이 환합니다. 환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분을 가지게 되네요. 이제 해도 길어지고 날도 더워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준비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봄도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뭐 장마도 한번 오겠죠. 비도 많이 내릴 테고. 하여튼 또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글을 읽다가 하나 본 글이 있어요.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면은 절대로 머리를 따라하지 마라. 가슴이 시키는 일. 여러분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었나요? 가슴이 시키는 일이라면 머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들일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을지, 괜히 시간만 뭐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신중할 필요도 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슴이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냥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는 거다. 나의 가슴이 막 들끓고 있어,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하면 도전하는 거야. 고민할수록 늘어나는 것은 걱정뿐이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완벽하게 계획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욕망, 그 욕망은 우리 인생에 그리 자주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욕망은 우리 인생에 그리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하십시오. 도전을 하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원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근데 요즘 많이 주저하더라고 보니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겁도 나고 어떤 때 용기도 잃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인했으면 좋겠어. 멘탈도 강철 멘탈. 주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두렵거나 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이름은 갤럭시, 디자인은 에어팟 베끼더니 중국 무선 이어폰 이젠 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애들이 참 잘 베껴. 아주 참 모방하는 것은 아주 탁월합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이거 화이네요. 화이. 이 화이의 프리버즈 5랍니다. 프리버즈 5. 5인데 중국 업체인 화이가 무선 이어폰 신제품인 화이 프리버즈 5를 공식 출시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화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를 떠올리게 하는 그 제품명과 애플의 에어팟을 연상시키는 외관 디자인으로 짝퉁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독자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이에요. 독자적인 강조한 제품으로 돌아오면서 삼성과 애플의 베끼기, 이 베끼기를 졸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 화이의 그 프리버즈 5는 2021년 출시된 프리버즈 44의 후속 제품이라고 합니다. 프리버즈 4의 경우 애플 아이팟의 그 디자인하고 갤럭시 버즈의 이름을 가져온 끔찍한 혼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전작과 달리 외형의 변화를 줬습니다. 역사가 깊은 유리 공예품인 루퍼트 왕자의 구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케이스도 타원형에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프리버즈 5는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통화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이와 함께 사용자의 귀 형태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음질을 제공하네요. 또 소니의 그 LDAC 오디오 코덱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고해상도 오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버즈 5를 완전히 충전했을 경우 ANC 기능 비활성화 상태에서 최대 30시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5분의 급속 충전으로 최대 2시간 동안 오디오 중단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프리버즈 5에 탑재된 그 터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볼륨을 조절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오디오를 재생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냐? 159유로네, 유로. 약 2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출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작과 비교했을 때 기능과 디자인의 변화를 줬음에도요, 애플 에어팟하고 갤럭시 버즈 등 프리미엄 제품과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중국 업체들의 그 삼성전자 베끼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화웨이뿐 아니라 그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유사한 제품명을 붙이는 것으로 논란이 됐죠. 자사 브랜드의 그 무선 이어폰 이름을 갤럭시 버즈를 연상케 하는 홍미 버즈로 짓고 비슷한 시기에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2021년 기준 무선 이어폰 시장 규모가 약 3억 대를 기록을 했어요. 오는 2025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과 애플 등 주요 업체들은 10만원 미만 중저가 제품들과 자사 제품을 차별하기 위해서 ANC나 스마트 어시스턴트 그런 부가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요즘 노트북 잘 팔리죠. 노트북이.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북3죠. 북3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서 올해 1, 4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돌파를 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IDC죠. IDC가 발표한 올해 1, 4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에 따르니까 삼성은 점유율 52%로 1위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해 4, 4분기 35.6% 대비 16.4%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34.2% 대비 17.8% 오른 수치인데 삼성전자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1, 4분기 51.1%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지난 2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북 3 시리즈가 소비자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갤럭시 북 3 시리즈는 2월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 당시 삼성닷컴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완판 행진을 갔어요.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전체 판매는 출시 한 달 만에 전작 대비 2.5배의 판매를 기록한 바 있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노태북, 가태북 뭐 이런 말가 생겼답니다. 갤럭시 북 3 시리즈는 3K 해상도의 다이나믹 AMO LED 그리고 아몰레드 들어가죠. 그럼 아몰레드 2X 2배짜리인가? 하여튼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채용해가지고 보다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뭐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이래서 휴대성도 뛰어나겠죠. 갤럭시 에코 시스템 기반의 매끄러운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고성능 하이엔드 노트북 갤럭시 북 3 울트라는 2월 중순 출시된 뒤에 3월 말까지 국내에서 5,000대 넘게 판매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니까 1, 4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에 대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프리미엄 PC가 시장에서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MX 합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의 그 상무가 그래요.
강력한 성능과 매끄러운 연결 경험을 선보인 갤럭시 북 3 시리즈가 국내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노트북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팔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노트북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본 수도인 도쿄 인근에서 이 반도체 R&D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인 소부장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후공정하고 센서 등 미래 먹거리를 늘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니케이에서는 삼성전자가 300억 엔 이상을 투자를 해서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보도를 해요. 이렇게 일본 정부가 100억 엔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5년에는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요코하마에는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요코하마하고 오사카 등 현지에 분산돼 있던 이런 연구시설을 모아가지고 만든 반도체 연구 조직이에요. 삼성전자는 라인 구축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런 입장이지만은 한일 관계 특성상 부정 여론이 있다 보니까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고, 니케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생산 공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소부장과 긴밀히 협력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R&D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는데, 이 후공정 분야에서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 후공정에서 쓰이는 그 다이소 장비 시장 1위 디스코가 있어요. 2위는 도쿄정밀. 이런 기업을 모두 보유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 패키징은 여러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죠. 최근에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도쿄의 일본 법인 본사랑 함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는 2019년 신설됐어요. 회사는 당시 일본의 다양한 CIS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CIS는 시스템 반도체인 CMOS 이미지 센서를 말하네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 데 쓰이고, 이 사람 눈에 있는 망막 역할을 한다네요. 일본은 CIS 시장에서 5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 소니와 함께 관련 소부장 기업을 두루 갖춘 곳이죠. 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에서 90%에 달하는 메모리 사업 편중을 극복할 열쇠 중 하나로 CIS 사업을 두고 있고, 최근에 고부가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국내 CIS 사업부를 R&D 중심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상반기 신입 채용 때 R&D 공정하고 소자 부분에서 센서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R&D 추진 과정에서 해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현승 단국대 교수는 15일 열린 5대 학회 그 공동학술 대회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우수 기업과 R&D 협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도움이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일본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은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지를 되찾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그런 제조 분야를 키우고 있어요.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하고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그런 생산 시설을 그 자국에 유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하고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 있죠. 라피더스에도 3,300억 엔은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키옥시아하고 미국 웨스턴 디지털 합병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그 두 회사의 합병 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합병 법인 지분율을 키옥시아가 43%, 웨스턴이 한 37%로 나누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 경우 5개가 넘는 사업자가 이제 경쟁하는 낸드 플레이 시장 지형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했을 때 낸드 시장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은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은 4등이었어요. 하여튼 점유율 합치면은 34.1%로 삼성전자를 조금 앞서게 됩니다. 조금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을 가야 한다. 일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지. 지금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그 산업 위축이 2분기 중 다소 완화되고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분기는 좀 완화되고 3분기는 회복될 거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따르니까 테크 인사이츠라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그 팹 가동률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태고요. 재고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분야는 생산 시설 투자 그 지출 조정으로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네요. 시장 수요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에 그 IC 매출, 직접 회로 매출하고 실리콘 출하량은 직전 분기보다 상승하고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천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클락청 SEMI 시니어 디렉터가 이 반도체 수요 부진의 그 재고 증가로 인해서 이 반도체 팩 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중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테크인사이츠의 부사단 그런데 메모리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감산과 이 자본 지출 감소가 올해 후반기 시장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시장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그 반도체 재고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인 DS 부분의 그 재고가 31조 9,481억이에요. 엄청 많아요, 지금. 1년 전보다도 13조 1,528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1분기 말 재고 자산이 17조 1,823억으로 집계됐고요. 지난해보다 한 1조 5,176억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분기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DB 하이텍도 재고 자산이 1분기 말 75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한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2분기를 기점을 해서 이제 3분기는 회복될 거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